2024년 을해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을해일주 일간 을목에게 갑진년의 천간 간목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는 같은 오행의 기운이지만 음양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기도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간이 음간일 때에는 겁재의 기운이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력은 좋지만 강하게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 약한 을목에게는 겁재 간목의 기운 도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등락개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직관적인 느낌에서도 일간 을목에게 간목의 기운은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을의 일주에게 갑진년은 강하게 힘을 주고 독립심과 주체성을 키워주게 될 것이며 상황 주도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든든한 기운이 들어오면 조금은 오만해지거나 독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러한 부분은 잘 제어함이 좋습니다. 더불어 을의 일주 일지 해수의 지장간 안에는 임수 정인, 간목 겁재, 무토 정제의 기운이 내재해 있는데 갑진년에는 이 잠재된 기운들이 모두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 만큼 을의 일주는 갑진년에 현실적 결실이 늘어나고 그 결실을 아우를 수 있는 힘과 든든한 뒷배경이 함께 하게 되는 흐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목표와 결실을 취하기 이전에 몸과 마음의 리듬감을 가지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단계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아갈 때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을의 일주가 자신의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데에 힘쓴다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을의 일주 일간 을목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편제와 달리 안정적인 결실의 흐름이 됩니다. 그만큼 어떤 우연적 한방이나 횡재의 기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결실이 들어오고 체계적인 느낌으로 주변 관계와 자신의 영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자신이 목표로 한 바를 향해 나아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제의 기운은 남자에게 있어 결혼과 연애의 기운인 만큼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을의 일주 자체적으로나 갑진년 흐름에서나 모두 식상의 기운이 없는 만큼 마음에서 목표로 하는 바로 직진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떤 말이나 성과 등이 개연성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향한 끼와 열정을 보여주고 주변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단계적이고 리듬감 있게 나아갈 때 결실이 풍성해지고 설령 바로 목표로 하는 바를 취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이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을의 일주 일지 해수는 겨울의 기운이고 갑진년의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운이 됩니다. 이는 해수가 추운 겨울의 정점으로 가는 흐름이고 진토가 더운 여름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진토가 수기운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보다 애매하게 대면대면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해수가 진토와 지지충을 이루는 술토의 다음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면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강하게 충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멀기만 한 느낌도 아닌 애매한 기운 관계가 되면 긴장감이 커지고 예민해지며 직관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긍정적으로 발현하면 강한 생산성과 창작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발현하면 오만한 듯 하면서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지거나 감정적 폭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너무 과하게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생각하고 최대한 움직이면서 선택과 결정의 흐름을 리듬감 있게 이어간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나아갈지 멈출지 빠르게 결정해야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느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또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우영우가
회전문을 통과할 때 왈츠를 추듯 리듬감 있게 흐름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음 신사리 작용을 보겠습니다. 을의 일주 일지 해수는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지장간 안에는 정인, 겁재, 정제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목표의식 없이 부유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강하고 뚜렷하게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유연함은 있지만 강직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장간 안의 간목 겁재의 기운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필요에 따라 강한 뚝심과 투쟁력, 주체성 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을의 일주에게 해수 역마살은 단순히 유흥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나름에서 자기만의 확고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결실을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에게 역마살의 기운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을의 일주에게 갑진년에는 진토 화개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 화개살은 일간 을목에게 재성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만큼 화개살이 잠재된 기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고 일간 을목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또한 화개살의 기운은 뚝심과 고집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천간 간목과 더불어 현실적 결실을 향해 진득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해수와 진토의 기운이 친한 듯 친하지 않은 기운 관계인 느낌이기 때문에 을의 일주는 자신의 역동적인 내면의 역마의 기운을 최대한 최대한 일관적이고 리듬감 있게 현실적 목표를 향해 흐르도록 할 때 덜컹거림이나 엇나감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을의 일주 일지 해수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반한살이 되고 일지 해수는 지살이 됩니다. 반한살은 일명 안장살로도 불리우는데 이는 말이 안장에 오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한살은 12온 성론의 흐름에서 쇠에 비유되는 것처럼 12지지의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장성살의 다음 흐름의 기운이 됩니다. 이는 정점에 이르렀던 강한 힘에 대한 여운은 남아있으면서 주변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2신살에서는 이 반한살의 기운을 12온 성론의 건록이나 천을기인 만큼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인 만큼 반한살의 기운도 높은 위치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여유와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과시욕이 생기고 허세를 부리게 될 수도 있으며 자기 과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을의 일주에게 갑진년의 반한살의 기운인 진토는 일지인 해수 지살의 기운을 만나 바로 연합하기보다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면서 어색한 느낌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살이 갓 세상으로 싹을 틔우고 나오는 생동하는 아기와 같은 기운이라면 반한살의 기운은 세상의 정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할아버지와 같은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기운이 온전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간 을목의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는 을의 일주 스스로가 큰 이상에 비해 현실적 계산이 애매할 때 계속 생각에만 머물기보다 일단 움직이면서 현실적 결실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확장해 가려는 자세를 취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계속 주춤한 느낌을 취하게 되면 두 기운의 잠재적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을의 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지지들의 관계에서 귀문관살과 천라지망살이 함께 작용합니다. 귀문관살은 직관력이 높아지는 기운이고 천라지망살은 흐름이 막히기도 하지만 또 강한 힘을 주기도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운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직관적 힘이 커지고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어떤 일을 밀고 감에 있어 강한 확신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직관력이 커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긍정적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나아감과 물러남의 결정이 명확하면 좋습니다. 답보 상태가 되어 초조하게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못 견딜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할 때에는 확실히 멈추어 쉬거나 아니면 일단 움직이면서 상황을 정리해가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을의 일주 일지 해수는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일간 을목을 기준으로 사가 됩니다. 사는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몰입감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의 기운을 장인정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의 기운이 일간 을목에게는 정인이 되는 만큼 을의 일주는 내면의 몰입감이 크고 속으로 구상하는 것이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홀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면이 있고 그 세상에 상당히 마니아틱한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정보에 대한 흡수력이 좋고 현실적으로 재해석하여 정리하는 특성이 있기도 한 만큼 본인이 어떤 외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 꾸준히 지속적인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부인이 을의 일주를 볼 때 겉에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내면에 품은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을의 일주를 전부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을의 일주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의 기운은 갓 사회에 나온 청년의 느낌이 됩니다. 그만큼 적극성이 넘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무모한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돌파의 힘 때문에 주변과의 충돌과 저항도 함께 커지면서 좌충우돌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의 사의 기운이 관대의 기운을 만나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만의 길을 가려는 특성이 있는데 사의 기운은 예리하게 칼을 가는 느낌이고 관대의 기운은 투박하지만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운 모두 어떤 식으로든 길들여지고 순응하기보다 뚜렷한 자기 색깔을 유지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는 두 기운이 한 방향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는 기운만 과도하게 소모되고 뒷수습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는 갑진년에 많은 기운들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만큼 명확한 현실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흔들림 없이 계획적이고 일관적으로 자신의 기운들을 잘 다독이고 달래면서 이끌어갈 때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해수의 기운이 좀 더 깨어나야 앞으로 나아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을의 일주는 관성의 기운을 염두하여 적절히 공공을 위한 명분을 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나가도 좋습니다.